자, 오브젝트 클래스, 오이씨, 오늘 동영상 강의가 벌써 3개, 5개나 찍었었네. 많이 찍었네. 근데, 자, 여튼, 봅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그죠? toString 메서드. 그죠? 예, 굳이 이거는 제가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이거예요. 참조 변수를 출력 스트림에 넣었을 때 그게 만약에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다면 오브젝트에 toString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주소값을 출력을 하더라. 맞죠? 예.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멤버 변수를 이제 우리가 시시각각 확인할 용도로 이제 toString을 오버라이딩을 한다. 혹은 형식에 맞게끔 뭐 어떤 형식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참조 변수를 넣으면 그의 형식에 맞게끔 오버라이딩 된 toString 호출이 돼서 보기 좋게 찍히는 그러한 출력이 되는 그러한 메서드였다. 그죠? 예. 뭐 이거는 이제 굳이 우리가 실습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자, 객체 복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그때 클론이라는 메서드가 떴죠. 그죠? 네, 기억하죠? 그 메서드입니다. 이게. 자, 원본 객체의 필드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객체 복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앞에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 복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 복제를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의 객체만 우리가 복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객체 복제 클론 메서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클래스에 우리가 뭡니까? 여러가지 멤버들을 많이 선언할 수가 있죠. 포함이라든지 이렇게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레이 배열도 선언할 수가 있고 등등 이런 참조 변수 타입까지 우리가 다 선언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이러한 클론 메서드를 쓰면 매우 편리한데요. 물론 생성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긴 하죠. 근데 어느 정도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그것보다 그리고 얘가 편한 점은 얕은 복제하고 깊은 복제를 같이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제를 해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봅니다. 자, 복제의 종류에는 얕은 복제와 깊은 복제. 자, 따라합니다. 얕은 복제, 싱클론, 깊은 복제, 딥클론. 발음이 안 되나? 자, 얕은 복제는 일반적으로 얕은 복제를 하게 되면 얘는 필드 값만 복제를 해요. 참조 타입은 참조 타입 필드는 번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멤버 클래스라든지 혹은 어레이 이런 것들은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번지 공유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 원본 객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얕은 복제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복제를 했어. 근데 그냥 일반 필드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 참조 필드는 이렇게 배열 객체가 하나 있다면 원래 원본 객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복제가 됨으로써 얘도 번지를 공유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독립된 객체라고 할 수가 없죠? 맞잖아요? 예. 필드 값만 있다면 우리가 오브젝트의 클론 클론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그냥 복제해버리면 그때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클래스가 참조 타입이 없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있나요? 객체의 클래스를 설계할 때
기본 타입보다는 참조 타입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깊은 복제를 하게 되면 얘는요, 참조하고 있는 객체 자체도 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원본 객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깊은 복제를 하게 되면, 자, 이거의 값, 필드는 그대로 복제돼서 넘어옵니다. 넘어오지만, 이거는 얕은 복제를 했을 때는 공유가 됐었죠. 근데 이것조차도 새로운 배열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어레이즈 클래스의 카피 오버를 쓰든 시스템 클래스 밑에 있는 어레이 카피를 쓰든 우리 배열 복사는 많이 해봤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는 게 일반 이러한 필드들 있죠. 기본값들, 프리미티브 밸류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복제 코드를 따로 안 넣어줘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한 참조 객체들은요, 우리가 따로 복제하는 코드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클래스에 쓰고 있는 객체들,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들을 혹은 멤버들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통상적으로 오브젝트의 클론 메소드는요, 이 필드 값만 복제하고 번지를 공유하는 얕은 복제를 얕은 복제를 해서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면 내가 F2 두 번째 인덱스를 10으로 바꿔라, 이렇게 내가 바꿨어. 그럼 얘한테도 영향을 끼치죠. 예. 맞죠? 그럼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완벽한 복제가 아니죠. 맞나요?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이 복제를 클론 메서드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하나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클래스에서 그게 바로 자바랭 밑에 있는 클로너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복제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이 메서드 안에는요, 어떠한 추상 메서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멤버도 없어요. 이 안에는 그냥 클로너블이라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면 나는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한 객체야 라고 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 구현한 객체만 복제가 가능하다. 구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클론을, 오브젝트의 클론을 호출하면 clone not supported exception, 복제를 지원하지 않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깊은 복제를 하는 방법은 일단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먼저 슈퍼.클론을 먼저 외치고요. 그러니까 클론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그 위에 슈퍼.클론을 왜 먼저 외치겠어요? 효재, 이렇게 돼야 돼. 선생님이 한번 적어줘 볼게. 자, 클론을 할 때, 자, 만약에 클론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한다, 그자? 그럼 여기에 익셉션이 하나 발생을 하거든. 그럼 여기에서 먼저 슈퍼.클론을 먼저 이렇게 호출을 하고 시작해. 이거 왜 호출할까?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얕은 복제를 해놓고 배열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했구나. 예? 공부했구나. 네. 맞습니다. 자, 만약에 그 클래스가 안에 기본형 타입이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슈퍼.클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맞죠? 네. 근데 필드가 없는 클래스는 거의 없죠. 네, 없다 보니까 슈퍼.클론을 외치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형 타입들은 다 복제를 시켜놓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코드에서 뭐
어레이면 어레이, 클래스면 클래스, 이렇게 복제하는 코드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코드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된다 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예. 야, 김기라, 또 자모나 아니면 지금 화났나? 근데 애가 뭐 인상을 너무 쓰고 있어서 인상 피게 해줄까 내가? 어? 자,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미 다 나왔어요. 아직 한 개 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레드에서 사용될 wait와 notify와 notify all 메서드인데 그거 빼고는 중요한 거는 다 나왔어요. 벌써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게 해시코드, equals 나왔고, 그리고 string, toString 나왔고, 클론 다 나왔고, 객체 소멸자는 별 필요가 없어요. 설명만 간단히 드릴게요. finalize라고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보면 맞나요? 예, 이 나와요. 나오는데 얘는 finalize가 뜻이 뭐예요? 영어로 모릅니까? 소멸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예? 이씨. 소멸하다, 뭐 끝장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객체 소멸자 얘는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하려고 씁니까? 객체 소멸자 GC가 있는데. 자바에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GC는 객체를 소멸하기 직전에 객체 소멸자인 finalize 메서드를 실행시킨다. 원래 이 finalize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블락만 있어요. 블락만. 근데 얘를 만들어 놨던 거는 왜 만들어 놨겠어요? G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만들어 놨냐? 옛날 언어의 구언어의 잔재입니다. 잔재. 알겠어요? C++이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객체 소멸자와 프리 함수가 존재하면서 메모리 할당했던 걸 다 제거를 하죠. 맞나요? 그러한 잔재로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으로 저는 이거를 단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보기는 봤죠.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들다 봤더만은 별 쓸데없는 시잘데기 없는 내용밖에 없더라고.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이거를 설명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뺄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는요, 오브젝트의 finalize는 기본적으로 실행 내용이 없다. 객체가 소멸하기 전에 혹시나 실행할 코드가 있다면 오브젝트의 finalize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몇 번째 객체가 소멸되기 직전에 finalize를 호출하니까 이 내용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어놨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소멸자 사용하지 마라. GC는 메모리에 모든 쓰레기 객체를 소멸하지 않음. 근데 요게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제가 테스트를 좀 심심해서 한 번씩 해보는데 이제 1.9, 1.10, 1.11, 12 버전까지 나왔는데 1.8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거의 다 소멸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메모리의 상태를 보고 일부만 소멸, 근데 JDK 1.8부터는 거의 다 소멸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남아있는 객체는 일부 finalize를 호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구태여 뭐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놈이 구동 시점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딱 정각 12시 10분 15초에 GC가 움직입니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제가? 아니죠.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메모리 부족이래요. 그래 CPU가 한가할 때 이거 뭐 메모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CPU가 한가한지 아니면 바쁜지 여러분들 알아요? 애매한 말로 이렇게 해놨죠. 그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놓고 있잖아요. GC를 호출하고 싶으면 코드에다가 system.gc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GC를 당장 실행시키는 건 아니고요. CPU 스케줄러에 의거해 가지고 얘가 웬만하면 가비지 컬렉터 지금 좀 구동 좀 시켜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PU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스레드 들어가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배울 텐데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 타임 슬라이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CPU 우리가 막 우선 실행 순위를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CPU가 때가 되면 알아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OS하고 한판 붙는 거예요. 그렇겠죠? CPU가 당연히 CPU가 움직이는데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에 따라서 어떤 스레드를 실행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우리가 뭔데 자바 네가 뭔데 CPU를 건드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CPU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GC 소멸자 파이널라이즈는 사용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나중에 코드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고 쳐보고 이게 파이널라이즈가 실행되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낸다는 등 그 미친놈이에요. 문제 넣으면.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GC의 구동 시점이 딱 정해져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메모리 관리한다는 자체가 GC가 따로 메모리를 관리한다는 자체 즉 장점이 없어지죠. 코드가 한 줄 더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자바의 장점이 뭔데? 메모리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구태여 우리가 이걸 긁어부스러 만들어 볼 필요가 없죠. 맞나요? 예. 됐나요? 예. 자, 요까지 우리가 객체 소멸자까지 오브젝트 클래스 마무리 했고요. 자, 여기까지 자 했습니다. 이론은 오브젝트 클래스 마치도록 할게요. 됐죠? 예.